안녕하세요, 위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예술로 창업이란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 3월이 창작 사업 외에도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창업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창업하면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써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 사업계획서에서 무엇을 써야 하는지 그걸 조금 핵심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창업을 이해를 하시려면요. 이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037, 3년, 7년. 이게 뭐냐면 사업자를 낸 기준으로 사업자를 내지 않은 분들은 예비 창업자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3년 이내의 기업들은 우리 초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초기 기업에겐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3년하고 7년 이건 도약 성장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 3, 7을 기억해 두시고 아직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난 예비 창업자 3년 이내에 기업들은 초기 창업자로 분류가 된다. 그에 맞는 사업들이 따로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7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정부의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7년까지가 주로 지원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창업진흥원에선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지금 올라왔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예비하고 초기를 합쳐서 초기 창업 지원 사업을 별도로, 그다음에 3년에서 7년 창업 도약 지원 사업이 지금 별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경의 사업들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요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17일자 올라온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의 개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기획서에 이런 걸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 이게 신청 자격이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기술 창업 지원 사업으로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하다. 그럼 우리 예술로 따지면 학원 운영하겠다. 티켓 판매하는 예술단체 하겠다. 공방 운영, 그 단순 공방 운영, 이런 개념으로는 이 사업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서 넣으셔도 선정이 되기 어렵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떤 사업을 넣어야 되는 거냐,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하신다고 한다면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실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 했던 각종 사업들의 사례집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거기서 창업 지원으로 받은 사례들을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사업 자금과 사업화 자금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거나 MVP 제작하거나 각종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8개월 동안의 사업으로 지금 전국에서 약 78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내고 3년 이내 초기 기업이고요. 금액이 사업화 자금이 약 1억 원, 평균적으로 보면 한 7천만 원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430기업을 뽑을 예정입니다. 진행 일정 보시면 약간 좀 다른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3월 12일까지, 초기 창업 패키지는 3월 11일까지 지금 접수이고요. 둘 다 K-스타트업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 자금을 받으면 어떻게 쓰는가? 사업화 자금은요, 대부분 이 본인이 하려고 하시는 사업의 재료비, 그다음에 뭐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외주 용역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뭐 홍보, 마케팅을 위한 광고 선전비,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 활동비로서 이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 소모품 구입 등에 대해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기준 보시면 이렇게 먼저 예비 창업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비 창업자로만 평가 절차를 3단계 설명드리면 요건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서류 평가를 하고요. 2배수 내외로 선정을 합니다. 먼저. 그렇단 얘기는 아까 저희가 780개니까 요거의 2배수를 먼저 뽑아서 서류 평가를 하고요. 인큐베이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통과자 대상으로만 이 BM,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하고요. 이때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 평가를 해서 이제 질의응답하고 30분 이내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팀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업비를 지급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궁금하신 게 사업계획서인데 대부분 요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시장에서 내가 하려는 사업의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뭐 창업 아이템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적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 창업 아이템의 개발 계획, 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로 어떤 식으로 구체화된 계획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성장 전략, 사업화 추진 전략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경쟁사는 어떻고 시장은 어떤데 어떻게 진입을 할 거고 나는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적게 됩니다. 그리고 팀 구성,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나와 우리 팀원들의 능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럼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지 않아서 놓치고 계신 한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장 전략인데요. 여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창업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화 모델, 이런 부분, 자금 확보 전략, 이런 거를 적는 칸이 이렇게 다 빈칸으로 주어집니다. 이 빈칸에 여기에 이제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적어주세요. 그럼 여기에 지금 한글로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로 다 적고 계시는 현실이에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내 사업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문서만으로 글로 써서 심사위원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안에는 대부분 다 뭐라고 써 있냐 하면요. 도표나 도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잘 설명이 될 수 있게 써주세요라는 내용이 파란색으로 가이드가 있지만 이걸 잘 안 보세요. 그 내용인 즉슨 뭐냐 하면 자,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도표 얼마를 벌 수 있는 건지를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양식은 위에서처럼 주어지지 않지만 이 칸에 이런 식의 형태로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돈을 버는 방식이 이렇고 나는 매달 얼마씩 몇 회의 서비스 아닌 상품 판매를 통해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연 매출이 예상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심사위원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금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이 비즈니스 모델 설명드리면 자, 이걸 아주 그냥 쉽게 설명드리려고 공방으로 했어요. 제가 목공도 하니까 목공방에서 우리는 교육화 주문 제작이 수익을 벌 수 있는 모델이라고 했을 때 교육과 비즈니스를 누구에게 고객이 누구죠? 공방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취미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주문 제작은 희망자들이 되겠죠. 이걸 가구를 제작하기를 기성 가구가 안 맞아서 그 사이즈가 다 이제 집집마다 다르니까 원하는 가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겠죠. 이런 고객이 나에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나는 이런 수강료랑 아니면 이 서비스 비용을 받고 또 학교 같은데
강사로도 나갈 수 있고요.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는 돈을 벌게 된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어? 그래, 그렇게 돈을 벌겠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를 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식당 가면 메뉴표 같이 있어야겠죠. 서비스 비용이.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얼마고, 자격증 과정은 얼마고, 출강을 하면 얼마고, 이 목공을 희망하는 주문 제작일 경우에는 현장 방문해서 해주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이게 얼만데 월에 몇 회 정도를 해서 얼마의 매출이 예상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산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업 계획서 안에 써달라고 하는 이 성장 전략, 창업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화 모델에 칸에 넣어야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느냐가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글로 써서 이걸 설명한다라는 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 요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특히 지금 사업계획서, 창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쓰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요거는 한 가지 플랫폼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창업을 하시려고 하면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또 공간일 겁니다. 창업 공간. 국가에서는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공간, 무료 공간들도 많고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냐? 이 창업 공간 플랫폼이라는 어, 홈페이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각종 프로그램 소개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이런 센터들의 하는 기능들도 좀 보실 수 있고요. 창업 공간을 찾으실 때 입주 모집 공고를 나에게 이제 키워드 맞게, 그다음 지역별로 여러분들의 대상 연령에 맞게 찾으시면 이렇게 사업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맞춤형 사업들, 지원 사업들을 큐레이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도 검색을 통해서도요, 또 공간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빠르게 예술로 창업 고민 중이신 분들과 소통을 해보았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사실 익숙하지 않은 그 창업 사업 계획서 안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나의 아이템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사업 계획서가 안 읽혀졌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좀 컨설팅을 받고 노하우를 익히신다면 이 사업 계획서에서 내가 말로 아닌 글로, 그다음 가시화된 사업 계획서로 내 사업에 대해서 잘 표현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예술로 창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 위드에 1대1 상담을 문의해 주시고요. 지금 창업 사업들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창업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